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이 일은 제가 20살 때 겪은 일인데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11년 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성인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저는 군대 신검을 앞두고 있었고 입대 전 한두 달 단기 알바를 하려는 생각으로 구인 사이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운전을 하면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그런 자리를 찾게 되었는데 다른 알바보다 급여가 꽤 높았던 편이라 저는 곧장 연락을 하고 면접을 보기로 했었죠. 참고로 20살이 되자마자 면허를 취득했었고 평소 아버지 대신 운전을 자주 했던 터라 운전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면접 장소가 회사나 가게 같은 건물이 아니었고 사장님과 공원 벤치에 앉아서 간단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김수혁입니다. 그래, 운전면허는 있고?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득했습니다. 사장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나서 본격적인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제야 시급이 센 이유를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이 일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밤을 새면서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단순 전단지를 돌리는 게 아닌 거래처 관리 영업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장님, 근데 무슨 영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노래방 장사를 하고 있거든. 네가 운전하면서 직원들도 데려다주고 시간 나면 다른 가게 사장들한테 영업도 하고 뭐 그런 일이야. 일하는 시간도 그렇고 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노래방 영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 순간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고 그냥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저를 보고 솔깃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혁아, 네가 일한다고 하면 내가 2달치 월급 한 번에 줄게. 어때?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홧김에 수락을 했고 그날 저녁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위치는 강남 유흥가 일대에 있는 노래방이었고 저는 가게로 들어가자마자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죠. 혁아, 어서 와라. 이쪽은 너랑 같이 일할 우리 가게 박 실장인데 서로 인사하고. 실장님은 저보다 2살 위였는데 누가 보면 오해할 정도로 인상이 무서웠고 거기다 큰 덩치 때문에 위압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수혁이라고 했지? 지금부터 일해야 되니까 나 따라와. 저는 실장님을 따라 나가 검은색 봉고차에 올라탔고 어디론가 출발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노래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을 픽업하는 길이었고 집집마다 찾아가 아가씨를 태운 뒤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시작일 뿐이었고 본격적인 업무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그날은 실장님이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실장님이 아가씨를 차에 태우더니 노래방 앞에 내려주고 들어가는 시간을 체크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끝나면 다시 노래방 앞으로 가서 아가씨들을 차에 태우는 일종의 보도방 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유흥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라 잘 모르고 있었는데 며칠 뒤 알게 된 건 보도방 영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가 다시 돈을 돌려드리고 일을 그만둔다고 했었지만 단순 운전만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본인이 다 책임진다는 말까지 하면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간은 실장님과 같이 일을 했고 그 뒤로부터는 저 혼자 일을 했었는데 알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가씨들을 태우고 퇴근을 하던 길이었는데 한 아가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혀가 사장님한테 말해서 차 수리 좀 하라고 해. 차 수리요?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 뒷자리에서 이상한 종소리 같은 게 자꾸 들리는데 넌 못 들었어? 저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고 일단 그 아가씨 말대로 다음날 사장님께 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 차 산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일단 알겠으니까 점검은 해볼게. 그리고 사장님이 카센터를 다녀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다른 아가씨들도 차 뒷자리에서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들린다고 말이 나왔고 그 뒤로는 서로 뒷자리에 앉기 싫다는 말까지 나오곤 했었습니다. 뭐 차에서 소리가 난다고 당장 차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점검을 받아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하니 사장님도 난감하다는 입장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 일을 한 지 한 달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일이 끝나고 차를 가져다 놓기 위해 노래방으로 가고 있었고 거진 목적지에 다 왔을 때쯤 그때 차 뒷자리에서 말로만 듣던 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동안 아가씨들이 잘못 들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그 소리를 듣고 나니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알 수 없는 한기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일단 차를 세우고 뒷자리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큰 굉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을 쳐다봤더니 대형 트럭이 역주행을 해서 제가 일하던 노래방 옆 건물로 돌진한 큰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만약 종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평소대로 노래방 앞에 주차를 했더라면 저는 대형 트럭과 접촉 사고가 날 뻔했던 정말 끔찍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란 시간이 흘러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군 입대를 하기 얼마 전쯤 사장님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혁아, 잘 지내고 있어? 아, 네. 근데 사장님이 어쩐 일이세요?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너 어디 아픈 데는 없지? 사장님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 걱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그 차를 운전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데 그 말은 차에서 종소리가 들린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사장님은 자동차 시트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거란 판단을 하고 시트 교체 시공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트 교체 작업 중 서비스로 세차를 해주던 직원이 자동차 트렁크 구석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건 손잡이가 달린 방울이었는데 알고 보니 무속인이 사용하는 물건이었고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에는 뜻을 알 수 없는 부적들이 여러 장 붙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부적과 방울을 들고 무속인을 찾아가 물었는데 그 차에 큰 사고가 난 것 같다면서 차를 당장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차의 원래 주인은 사장님의 지인이었고 그 당시 1년도 타지 않았던 새 차 같은 중고차라 지인의 말만 믿고 아무 의심 없이 구매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무당말을 듣고 그제야 번호판을 조회해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큰 액수의 사고 보험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사장님은 차를 판매했던 지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건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이 했던 마지막 말이 이 차를 운전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은
큰 화를 입게 된다는 무서운 말을 듣고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영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다행히 저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계획대로 군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사건은 넘어가는 듯 싶었으나 제가 첫 정기 휴가를 받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제가 입대 전 사용하던 휴대폰을 일시정지를 시켜둔 상태였는데 휴가 기간만 쓰려고 일시적으로 해제를 시켰더니 다음날 저녁쯤 믿기 힘든 문자 한 통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건 사장님의 부고 소식이었고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날아온 단체 문자였죠. 저는 사장님과 그리 오래된 인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때 제 걱정에 전화까지 주셨던 분이라 그날 부고 문자를 보고 나서 장례식장에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만나 사장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사장님은 무당말을 듣고 그 차를 판매하려고 했지만 그냥 팔기에는 너무 손해라 가게 차량으로 쓰진 않고 개인 용도로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 다니다 큰 교통사고로 인해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됐고 결국 폐차를 하게 되었다는 말이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무당이 했던 말 중에 그 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들 중 한 명은 분명 화를 입게 된다는 말이 진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섬뜩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만약 무당의 말대로 사장님이 차를 판매했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또 트렁크 아래에 있던 부적들과 트렁크 구석에서 발견된 무당 방울은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때 일은 차에 귀신이라도 씌었나 싶기도 하고 그 방울 소리가 아니었다면 저도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기억에 여전히 무섭게만 느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